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왜 20일이냐. 이제 상속 관계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예제를 설명드리면 많은 경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속으로 뭔가 모델링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멤버 변수들이 뭐 불변객체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게 있을 수 있고,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 뭐 열거형 다양한 것들을 유지하는 뭔가를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스쿨 예제는 제가 올려드린 실습 자료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서 직접 타이핑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person, 그걸 상속받아서 학생도 만들고 교수도 만드는 그런 모델을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person이 어디 갔냐? 만들고, 이제 멤버 변수로는 이름만 하나 유지하는 그런 클래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person name은 set name. 보통 이렇게 문자열을 그 멤버 변수로 유지할 때는 별로 체크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 응용에서는 체크할 게 꽤 돼요.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이다. 그럼 사람 이름의 형식이 있을 거예요. 뭐 이메일 주소다. 그럼 이메일의 형식이 있을 거고, 그게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뭔가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선은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만들게요. 그래서 요 objects require non null을 쓰게 되면은 만약에 name이 null이에요. null이 전달될 수가 있죠. 항상 자바에서는 이제 객체들을 참조 변수로 처리하는데 이제 주소를 유지하는 변수예요. 근데 이 주소를 유지하는 변수들은 null로 초기화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set name에 null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name이 너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멤버 변수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너를 유지하면 안 되는 멤버 변수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널이 전달되면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은 죽을 거예요. 아, 그럼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이 이후에 name이라는 멤버 변수를 접근할 때 이 네임은 뭐가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널이 아닌 거 확신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프로그램 해주는 게 달라져요. 널이 있을 수 있으면 널인지 아닌지 검사해서 또 뭐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네임은 널이 아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설정을 어디서 해요? 생성자에서 하고, 생성자에 할 때 널 검사를 했고, 그리고 문제가 없었다는 거, 생성이 됐다는 거는 널이 아닌 어떤 유효한 문자열로 이름이 설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문자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이 person을 출력해 보면 이제 name만 출력하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이렇게 찍으면은 밑에 어떻게 나와요? person at 15db9742. 저게 어떤 개념이냐면 요 객체는 person 타입의 객체이고 얘가 있는 주소, 메모리 주소 위치가 뭐 저 위치다. 아니면 저게 무슨 정보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하여튼 저런 정보가 찍히는 거고. 제가 찍힐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저 프린트 엘레는 오브젝트를 받는 버전이 다중정의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오브젝트를 받는 다중 버전이 전이기 때문에 모든 객체는 거기로 전달될 거예요. 원시 타입 아닌 것들은. 그러면 저 프린트엘렌에서는 그 오브젝트의 투스윙 메소드를 호출해요. 그러면 그 투스윙 메소드에서 주는 문자열이 요 밑에 나와 있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되는 거고, 만약에 요걸로 이제 오버라이드를 재정의를 해놓고 실행을 하면 홍길동이 찍히는 거죠. 투스윙을 내가 재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객체에 대해서 투스윙을 부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반환하는 게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이니까 홍길동이 밑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재정의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뭐야? 이게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근데 원래 이렇게 써야 이게 에러가 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 재정의 할 때 add override를 붙여주면 조금 더 이제 실수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재정의 하는 건데 내가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이제 이 퍼블릭을 간혹 빼먹어요. 빼먹게 되면 이제 이 투스트링이 디폴트 개념이 되겠고 그러면 접근 제어가 더 강화된 거죠. 그럼 문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면 어, 다중정의로 안 보는 거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고 보통은 이제 멤버 변수가 얘는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개가 있으면 주로 뭘 이용해서 이 투스윙을 만드냐면은 그, 그 스트링 포맷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스트링 포맷. 스트링 포맷. 예를 들면 뭐 지울 거지만 int yea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int year가 하고 age가 있으면 이렇게 return string format %s %d name age 이렇게 이제 만들게 돼요. 그러면 홍길동 콤마 0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투스트링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스트링 포맷을 쓰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 멤버 변수 중에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위주로 다 찍어볼 수도 있고 뭐 많지 않으면 다 찍어볼 수도 있고 많으면은 그 중에서도 내가 디버깅 할 때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쓸 수도 있고 또 이 투스윙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의미적 디버깅 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응용에서도 이제 뭔가 문자열로 뭔가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서 필요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디버깅 할 때 많이 쓰여요. 디버깅. 내가 객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고 싶을 때. 그러면 우선은 에이지는 없애고 이걸로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 equals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quals 메소드는 객체의 내부 상태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quals는 그 오브젝트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주소를 비교하게끔 정의되어 있어요. 주소 비교. 그러니까 내가 안 만들면 이 equals는 그러니까 얘가 없다.
내가 없으면 요 두 개가 같아. 만약 이퀄스를 재정의 하지 않으면 P1과 P2를 비교하는 거는 뭘 비교해요? 주소 비교를 해요. 그러면 P1과 P2를 연산자로 비교하는 것도 뭘 비교해요? 주소 비교하는 거잖아요. 두 개가 같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이퀄스는 그게 아니라 다른 객체이더라도 내부 상태가 똑같은지를 비교하게 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퀄스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법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멤버 변수가 5개면 5개를 다 비교합니다. 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하면 둘 다 false false 나오죠. 그러면 얘를 만들어 보면, 자, 얘는 equals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죠?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식들이 올지 몰라요. 그리고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뭐예요? 인자의 매개 변수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에 만들어 놨으니까 오브젝트로 만들었겠죠. 근데 우리가 재정의하면서 매개 변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못 바꿔요. 오브젝트를 원래는 여기서는 뭘로 바꾸고 싶으냐면 person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문법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야 아더가 오브젝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아더에 엉뚱한 애가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못 막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코스에 해야 되는 거는 이 아더가 person 타입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이 아더가 참조 변수니까 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이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항상 그 부모가 오브젝트인 이퀄스 메소드를 만들면 첫 문장은 요거예요. 근데 여기서 get 클래스를 안 쓰고 뭘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걸 쓰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other가 person 타입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식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 equals는 정확하게 일치하던 애들끼리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instance of 쓰는 건 잘못된 거예요. instance of를 안 쓰고 뭘 써? get class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get class는 원래는 동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 이 동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쓰지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객체가 똑같은 클래스의 타입인지 확인할 때도 서로의 객 클래스 갖고 와서 비교해 봐요. 왜냐하면 두 개가 요 not equal은 뭘 비교해요? 주소 비교해요. 그리고 어떤 A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이 A라는 클래스를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는 하나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주소가 안 변해요. 그래서 주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요걸 해요. if this는 other, this와 other가 주소가 같아.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P1과 P1을 비교한 거죠. 보통은 이 equals 메소드는
이제 멤버 변수가 5개면 5개를 다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요 최적화를 보통 합니다. 이퀄스 메소드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other는 null이 아니에요. 그리고 other는 person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this하고는 같지 않은 애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이제 멤버 변수 갖고 비교해야 되니까 얘를 타입 변환을 합니다. 타입 변환을 해요. 그래야 이제 이 other에 뭘 접근할 수 있어요? 네임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p name name equals p name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p name name equals p name. 근데 여기서도 이 name은 참조 변수잖아요. 참조 변수가 아니라 아까 age가 있었다. age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 이 엔드로 5개면 5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멤버 변수가 객체다. 그러면 그 객체의 equals 메소드를 또 부르고요. 원시 타입이다. 그러면 요 equal 연산자를 이용하고 배열이다. 그럼 뭘 쓰가? 배열이다. 폼은 돌려? 아니에요. 폼은 돌리지 않고 arrays equal 써요. 예를 들면 private person friends가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and arrays equal friends p friends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종류는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equals 열거형이다. 그럼 어떻게 돼? 열거형은 객체이지만 뭘 이용해서 비교해요? 연산자 이용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열거형은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하고 나머지 객체들은 그 객체의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교하고 원시 타입들은 연산자 이용해서 비교하고 그 밖에는 이제 그 배열이면 arrays equals예요. 뭐 자료 구조다 그럼 자료 구조에도 equals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없는 거니까 요건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하면 하고 실행을 해보면 앞에 건 true, 뒤에 건 false가 됐어요. 뭘 비교한 게 true예요? equals 이용해서 비교한 건 true.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한 건 P1과 P2가 주소가 다르니까 false가 된 거예요. 바뀌었죠. 아까는 false, false였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true, true로 된 겁니다. 여기서 이 name은 저 설정할 때 objects require non null로 해가지고 null이 아니잖아요. null이 아니면은 저렇게 해도 돼요. 근데 객체를 비교할 때는 객체에 있는 equals 메소드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name이 null이야. 그러면 요 문장은 요건 어떻게 될까? null 갖고 메소드 호출할 수 있어요? null인 참조 변수 갖고 메소드 호출이 안 돼요. 그럼 뭐가 일어나? null 포인트 exception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는 요거 대신에 equals인가? equals 이렇게 요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objects equals를 이용하면 둘 다 널이든 아니든 잘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널이면 true 주고 널하고 얘가 아니면 false 주고 둘 다
널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의 equals를 불러서 비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객체인데 그럼 객체면 참조 변수를 유지하겠죠? 그럼 그 참조 변수를 유지하는 애를 뭐지? 참조 변수로 유지하는 애가 너를 가질 수 있는 애다, 없는 애다를 살펴보고 너를 가질 수 있는 애야. 그러면 직접 equals를 쓰지 말고 뭘 이용해요? objects에 있는 equals를 이용하시면은 내가 널인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objects equals를 쓸 이유가 없고 왜 안 써도 돼요? 우리는 name이 생성 이후에는 널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써도 돼요. 여기선 p.name이 널인 거 아닌 건 중요하지 않아. 뭐만 아니면 예외가 발생 안 해요? name이 널이 아니어야 돼요. name 점 해서 호출하는 거죠. 그럼 그 equals에서는 여기서 널 들어오면 false가 그러니까 저 equals에 널이 들어오면 other가 널이라는 데니까 false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널인 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보통 얘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equals는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안 만든 게 해시 코드랑 클론을 안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좀 냅두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를 임플리멘트 한다고 해놓으면 얘가 오류가 나요. 왜 오류가 나죠?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은 그 인터페이스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 해줘야 돼요. 재정의 안 해주면 얘가 추상 클래스가 되는데 이제 추상 클래스가 아니니까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갖다 대면 여기 unimplemented 메소드를 추가하라고 해서 고칠 수 있는데 딱 누르면 밑에 이렇게 나와요. compare to를 넣어주죠. 자, 여기 보세요. 아까 equals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자가 뭐였어요? 오브젝트였어요. 오브젝트였기 때문에 널인지도 검사하고 get 클래스 이용해서 같은 건지 했어요. 근데 compare to는 인터페이스이고 범용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템플릿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뭐예요? person이에요. 그러면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name. 타입 변환할 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템플릿 쓰면 타입 변환할 건 없어요. 타입 변환할 건 없지만 여기서도 5가 널이 올 수도 있어요. 널이 오면 이제 이 컴페어 투에서 또 뭔가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모든 널들을 검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퀄스에서 널을 왜 검사했어요? 검사해서 폴스를 줘가지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 컴페어 투에서는 널인 거를 보고 뭔가 어떤 의미 있는 값을 논리적으로 의미가 되는 맞는 값을 반환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0이면 같다는 거고 양수면 크다는 거고 음수면 작다는 거예요. 근데 널인 경우에는 뭐 큰 건지 작은 건지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외를 발생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뭔가 우리가 조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참조 변수, 매개 변수가 참조 변수면 널이 올 수 있다. 항상 널을 조심해야 되겠고 그 널을 내가 검사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보통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널 포인트 익스텐션이 어디선가 날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잘못 썼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겠고 그 호출한 문장을 가서 뭔가 고쳐가지고 널들을 전달 안 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person을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끝내놓고 어, 하나 더
만들게요. student를 만드는데 얘의 부모는 person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났네. 우선은 학생은 이름을 갖고 있고 학년을 유지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학년을 유지하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보면 이제 toString이라는 걸 또다시 제정이 했는데 부모 거를 호출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가 추가됐으니까 이어까지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toString의 포맷을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문자를 만들어서 제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건 말씀드린 거예요. toString을 우리가 제정이 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그 함수가 스트링의 포맷 함수.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리고 더하기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애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아까 펄스는 부모가 뭐였어요? 부모가 오브젝트였어요. 스튜던트는 부모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또 다른 일반 클래스예요. 그거를 제정해야 할 때와 이제 부모가 오브젝트인 거를 제정해야 할 때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equals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모든 멤버 변수를 비교해야 돼요. 근데 모든 멤버 변수 중에 위로부터 물려받은 건 어디서 비교하고 있을까? 부모에서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식 클래스, 부모가 오브젝트가 아닌 클래스에서는 첫 문장이 이거예요. 슈퍼 이퀄스를 불러요. 그러면 이 슈퍼 이퀄스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할까? 그 위에 있던 그 코드가 다 실행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 뭘 해요? 아더가 널인지 살펴봐요. 그 다음에 이 아더의 get 클래스하고 this의 get 클래스가 같은지 비교해봐요. 여기서 get 클래스는 person이니까 student가 person이에요, student예요.
person입니까? student입니까? 현재 클래스는 this라는 이 student에 있는 불련 equals에 있는 this는 student예요. 그래서 인자가 student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뭐래요? this와 other가 같은지 최적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other를 person으로 타입 변환해서 그 person에 있는 이름, 즉 물려받은 이름이 두 개 같은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 other는 널이 아니고 학생이고 그리고 이름이 같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아까도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변환할 때?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other get 클래스가 other get 클래스와 같은지를 이미 확인했어요. 그래서 절대 예외가 거기서 타입 변할 때 발생할 수가 없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 부모에서 있는 코드가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객체 임의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기본이에요. 부모가 오브젝트다. 그러면 첫 두 문장은 얘예요. 무조건. 그리고 세 번째 문장도 얘인데 각각마다 달라지겠죠. 내가 지금 person 클래스 만든 person이겠고 뭐 내가 다른 거 만들면 클래스 이름이 달라지지만 타입 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return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end로 뭐 멤버 변수 5개면 5개, 뭐 4개면 4개가 오는 거고요. 원시 타입, 객체 타입, 배열 타입 요 세 가지 구분해야 되겠고 객체 타입인 경우에는 이 멤버 변수가 너를 가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생각해서 직접 equals를 부를지 오브젝트 equals를 이용할지를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튜던트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뭐라 하면 되냐면 부모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또 다른 클래스면 그 클래스에서 equals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equals를 부르고 그걸 불렀는데도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타입 변환하고 이 클래스에 이제 추가된 멤버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 멤버 변수를 또 and를 이용해서 이제 비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면 부모가 컴패러블을 구현하고 있으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구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거를 쓰고 싶지만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cannot be implemented more than once예요. 하나 이상 똑같은 거를 한 번만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부모에서 구현을 해놨어요. 물론 타입 인자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애예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를 내가 만약 스튜던트에서 부모 있는 걸 그냥 써도 되겠지만 부모 있는 건 뭐라고 있어요? 이름만 비교하고 있죠. 근데 나는 이름만 비교하지 않고 이름이 같을 때는 학년까지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여전히 person B이고 여기서는 그러면 요게 타입 변환이 이제 컴페어 투에서는 원래 템플릿이기 때문에 타입 변환이 필요 없지만 부모에서 이미 컴페어 투를 구현하고 있으면 자식에서는 또 타입 변환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처음에 부모의 컴퓨터를 불러서 뭘 이용해서 비교했어요? 이름을 이용해서 비교했죠. 그리고 그 이름 이용해서 비교한 결과를 콤프라는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콤프가 0인지 살펴봐요. 0이라면은 그 비교가 같아진 거죠. 같으면 그 다음에 뭘 이용해서 비교해봐요? 이어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 같지 않으면 이어 비교 없이 이제 그 결과를 그 이름 비교한 결과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수니까 이렇게 뺄셈을 했는데 정수 뺄셈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버플로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어를 빼는 데는 오버플로우 문제가 없겠지. 이어는 1에서 뭐 5 사이이고 뭐 그거 빼봤자 오버플로우 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 오버플로우가 난다. 그러면 걱정되면은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뺄셈을 이용하는 게 간결한데 뺄셈을 이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뺄셈 대신에 인테저 컴페어를 쓰면 돼요. 인테저 컴페어를 쓰면은 그러니까 원시 타입들 더블이다. 그러면 뭘 쓰는 거예요? 인테저 컴페어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돼요? 더블 점 컴페어 쓰시면 돼요. 음. 그러면은 이제 뭐 더블은 오버플로 날 리가 없구나 빼서 아,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근데 더블은 또 컴페어 하면은 뭘 다르게 취급할 수 있냐면 0하고 마이너스 0을 또 다르게 취급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제 정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비교할 때 뺄셈하거나 인테저 컴페어. 그러니까 요 이퀄스에서는 뭘 좀 알아두시면 좋냐면 오브젝트의 이퀄스, 오브젝트의 이퀄스, 오브젝트가 아니라 오브젝트의 이퀄스. 를 처리할 때 이제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또 썼던 게 뭐예요? 오브젝트에 있는 require non null. 요거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객체가 널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예외적인 걸 처리해야 될 때는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간결하게 하려 그러면 뭘 이용하면 돼요? 오브젝트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오브젝트에 있는 다양한 스태틱 메소드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시 타입 비교를 할 때는 이제 뺄셈을 이용하는 개념이 되는데 뺄셈을 이용할 때는 정수 쪽은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오버플로우가 걱정이 되면 인테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스트링 그러니까 투스트링 메소드는 이제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equals도 거의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해시코드하고 클론. 그 해시코드와 클론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요 코드 갖고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요 비슷한 코드가 이미 여러분들 올려져 있으니까 미리 보고 싶은 그거 조금 이제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개념은 똑같으니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어서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